플라스틱 부산 협상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다들 아쉬우셨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최경영 협회장님께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세이돈 프로젝트를 그곳에서 제안을 했다 하셨는데요. 아까 4부 끝날 때 첫째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다에서 쓰레기를 건져 왔어도 네. 그걸 육지로 가져와서 또 태우다 보니까 엄청난 CO2가 발생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와 또 연관이 되다 보니 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 그러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 태우는 방법이 있나요? 이 포세이돈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요? 대형 선박을 바다에 띄워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한다. 재활용도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처리일까요? 그게. 지난번에 저희 협회 기술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지 않고 또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녹여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네. 소개를 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가서 바다에 떠 있는 대부분의 그 쓰레기들이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걸 건져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염분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바닷물을 털어내는 정도. 네. 완벽하게 그 세척은 아니어도. 네, 털어내는 정도로 하면 그리고 나서 그걸 같이 이제 녹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옹벽을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옹벽 블럭은 기후 위기 때문에 자꾸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라앉는 섬들이 있죠. 이 가라앉는 섬들에 먼저 공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섬을 보호하고 저 높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땅의 높이를 네. 이 블록을 깔아서요. 네네. 그래서 그 가라앉는 섬도 보호하고 기후 난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최우선적으로 그 쓰일 수 있게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포세이돈 프로젝트, 포세이돈이 엄청 그 큰 걸 상상하게 되는데 바다의 신 진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수거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해수면이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이거 듣는 분들 반응이 어땠나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각 나라의 NGO들이 많이 참석했거든요. 네. 캐나다,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많은 분들이 그 각자 자기 나라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와 같이 좀 해결합시다. 예, 이렇게 제안도 받았고요. 또 UNEP 부총장님도 그 양쪽 손으로 엄지척을 하시면서 정말 좋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UN 부총장님이요? UNEP. EP. 네. 그러면 선생님 다행이네요. 저 선생님 이거 프로젝트 발표하고 거기서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이런 반응 받으셨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거기 모인 플라스틱 전문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기후 활동가들이 굉장히 환영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네. 그러면 이 좀 궁금한 게 대형 선박을 띄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고 말씀 중에 그 바다에서 바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블록을 만드는 것도 그 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네. 이게 비용이 많이 들 테고 에너지도 그쵸? 많이 들 테고 이것도 또 탄소 배출이 될 테고 네.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태우려면 식량 식수도 엄청날 텐데 그야말로 포세이돈인데 이건 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선박이 이제 그 쓰레기 섬에 접근을 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네. 그러려면 배가 유지되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는 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그 연료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들을 녹여서 제품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걸 때 그 네.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광 파넬을 설치할 거고 또 풍력을 이용을 해서 선박에서요. 그 자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녹여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스톱 방식으로 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다 개발을 했어요. 다 개발이 네. 됐어요? 그래서 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기업, 대학, 단체 뭐 이렇게 서로가 같이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서요? 네네. 그리고 뭐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진 옹벽을 각
그게 보낼 거잖아요. 네, 네. 그때 가지고 오는 배들이 우리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좀 가져오게끔 만들 거고 식수나 이런 거는 소형 우리 저 담수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이 좋은데 이런 소형 담수화 설비를 가지고 또 물을 좀 만들어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을 하게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들 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생태계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유엔기금이라든지 또 기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정부 또 ESG 성과를 필요로 하는 여러 그 기업들, 뭐 우리 삼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런 ESG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세이돈 프로젝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바다 위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안에서 플라스틱 블럭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여러 보급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블럭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식량이나 식수를 갖고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어차피 지나가는 배들 있잖아요. 있으니까. 일부러 여객 때문에 오는 거 아니고. 네. 네. 하하하. 이게 우리나라 기술로 다 됐다고요. 네. 혹시 이게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해외나 이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사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네. 이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더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여기는 그 아예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끔 망을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을 건져내는 일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그 바다 쪽으로 간 거는 그 배를 띄워서 건져내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플라스틱이 그 부피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건져냈는데 예. 배 위에 잔뜩 쌓아놨다가 거기서 직접 처리 못하니까 다시 육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태우는 물로 건가요? 세척하고 아. 분류하고 네. 그리고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왔다 네. 갔다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도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그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기술들, 한국의 기술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휴, 놀라운데요. 저 아직도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거대한 배가 대양에 서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거기서 블럭을 만들면 각국으로 이송이 되는 큰 함선이나 우주선이 우주에 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게 성공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일로 다녀오셨을까요? 네, 그 INC5의 협상이 산유국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실 저희가 그 IRF라고 해서 국제도로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어요. 근데 이 IRF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후원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도로연맹이니까 도로에는 아스팔트 이게 원유의 찌꺼기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 또 석유를 쓸 네, 테고. 그래서 네. 산유국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후원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단체는 1948년에 설립이 됐고 워싱턴에 그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네. 세계 70개국에 가입돼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 또 탈탄소 고속도로 또 도로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라는 거는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도로 자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를 VIP 연사로 초청을 하게 VIP 됐었고, 연사로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끊어서 보내줄 정도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산유국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플라스틱이 결국 원유 기름으로 만들었는데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고속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탈탄소하게 있다면. 뭐 이렇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욕도 안 먹고 아주 큰 사람들한테. 호응을 그래서 받았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 탄소 중립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이 기술을 잘 보급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플라스틱 협상에서는 생산 감축에 찬성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렇죠. 아하. 그러네요. 산유국 입장에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최근에 미국 가신 것도 IRF 도로연맹이었나요? 네, 이번에 역시 이제 IRF에서 미국에서 할 때도 한번 다시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고 예. 또 하나는 IRF 측에서 저희 한국저영양개발협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읍시다. 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일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청개구리님이 선생님 그 배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오영성님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러고요. 여기 보니까 또 밀라노님도 귀가 번쩍 열리는 상당히 고무되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선생님 아이디어를 들었던 분들도 다 이렇게 귀가 번쩍 트였나 봐요. 어떤 내용의 업무 협약이었을까요? 미국하고 MOU를 하신 게. 네, 그러니까 도로에 필요한 기술 예를 든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요. 아스팔트는 보통 타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깬 돌, 잡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깬 돌은 이게 물을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고 초기에는 괜찮은데 자꾸 차가 다니고 자동차 바퀴가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깬 돌의 표면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이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자꾸 깔아야죠. 보수를 해야 되고 예, 한단 예.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돌 대신에 우리가 이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펠렛을 만들고 네. 이 펠렛을 돌 대신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기름과 기름 유산 입자니가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아.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유지 보수 없이 장수명의 네. 고성능의 아스팔트가 가능한 거고요. 또 도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산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돌멩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그 도로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옹벽 블럭 네. 이런 것들을 써서 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플라스틱도 재활용하고 안전한 도로, 탈탄소 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그걸 구체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국제도로연맹이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그리고 그런 어떤 협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에 같이 전파하자.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같이 우리가 IRF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사실 IRF 이전에 저희가 우리 가장 큰 석유 회사 아람코? 아람코. 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는 회사에서 콜을 또 받았어요. 아, 선생님께 요청을 했나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로비는 선생님이 하셔야겠는데 예, 앞으로. 그 아람코에서 이거 같이 해봅시다. 자기들이 당장 시범 사업에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진짜 모처럼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듣네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영 한국저영양개발협회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제도로연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선생님 초청해서 얘기 듣고 MOU 체결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도로를 만들 때 아까 타로와 깬 돌을 합쳐서 만들면 나중에 이게 마모가 되면서 깬 돌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구멍이 생기고 패이고 하면서 다시 또 도로를 보수해 줘야 되고 그런데 플라스틱하고 타르를 같이 녹여서 만들면은 똑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은 야 그러면 도로랑 옆에 방어벽이랑 전부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 풀풀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얼마만큼이 감소됐다 또는 더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보면 도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타이어가 노면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울퉁불퉁한 노면하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증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소 요인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패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타이어하고 마찰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네. 그래요. 이게 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이건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을 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시겠죠. 근데 그 정말 포세이돈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 일자리 창출 아닌가. 옛날에 원양어선 타고 정어리 잡으러 갔는데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하러 이 배를 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선생님께 이렇게 강력한 호감을 표명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러니까 자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산유국이지만 네. 그들도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예, 그걸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 국가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기간 산업이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뭔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안들, 예, 이런 안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100% 무조건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그들을 같이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합의의 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억지로 비난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큰 일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끝으로 선생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이 INC5 협상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했고, 아, 이럴 거면 국제회의 네, 하지 네. 말자 이런 의견도 네.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5D가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 모두가 아까 산유국도 분명히 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네. 뭔가 실마리를 서로 끌어준다면 네. 그래서 내년 25년 6월 5일 그 세계 환경의 날이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네. 이때 슬로건이 플라스틱 문제의 종결이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그 플라스틱 문제를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갖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협회가 UNEP로부터 그 제주도에 역시 초청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유국들을 좀 더 설득하고 또 그 사이에 정말 그들이 협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저희 협회가 저희가 정부는 아니지만 네. 민간 그 외교 사절단으로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VIP 연사로 초청하시는 분이니까 선생님의 산유국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같이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데요. 그래요.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